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이시케미칼이고요. 제이시케미칼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제이시케미칼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를 다시 한번만 살펴보자면 이런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 연료가 있죠. 이런 바이오 연료 중에서 이런 바이오 디젤이나 이런 바이오 중에 대해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이시케미칼은 2012년이었죠. 2012년에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함으로써 이런 바이오 디젤 중에서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인 이 파뮤 또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상업 영역에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시케미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런 바이오 디젤 에너지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즉 이제 전 과정을 모두 다 수직 제어라 체계를 완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출비로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연료가 85% 정도, 팜플란테이션이 15%가 조금 안 되는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연료가 왜 썼더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런 이슈들 때문이겠죠. 지속 가능 항공유의 보조금, 한국 정유업계의 영향. 작년 12월 달 얘기죠. 작년 12월 달 얘기였고도 이제 작년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거는 한번 다시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런 SAF 같은 거는 석유나 석탄이 아닌 동물 식물성 기름 등을 이용한 친환경 원료로서 만들어진 항공 원료로 항공업계에서 어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뽑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IRA에 따른 SAF 세액 공제 가이던스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도 이런 친환경 항공유 SAF 도입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2%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030년도부터 SAF를 의무적으로 10% 정도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한국도 이런 바이오 연료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이런 소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용에 대한. 물론 이제 본회의 통과는 했습니다. 본회의도 통과를 하고 현재 정부도 이제 작년부터 어떤 25년에 선박용 바이오 중유 도입을 위해서 어떤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현재 상업적으로 엄청 쓰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미래에 이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건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었던 건데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폐식용유 활용에 대한 국회 통과인데 이건 본회의 통과라고 했죠. 그럼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법안을 통과해야 되고 공포를 해야 되고 그 시장에서 사용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이시케미칼처럼 어떤 바이오 연료에 대한 사업을 하는 기업한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나온 건데 이제 친환경이 돼서 액침 냉각유 SAF 도전장. 결국 이제 최근에 정유업계가 이런 변화의 기로에 섰다. 본업인 이제 정유업이 전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전체 실적을 좌우하고 있고 또 친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처 다변화로 인해서 이런 SAF나 액침 냉각유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정유업계가 지속가능료 산업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서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SAF 확대도 정유업계 트렌드다라는 거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2026년까지 울산 콤플렉스의 SF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 그리고 GX칼텍스는 지난해 6월 대한항공과 MOU를 맺고 국내 최초로 바이오 항공유 실증을 추진했다. 양사는 SF 도입을 위한 제반 인프라와 환경을 공동 조성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까지 얘도 상용화를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SF를 왜 확대할까라고 보게 되면 SF 사업 확대 배경에는 주요국들의 규제 강화로 인한 높은 성장성이 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SF 의무 상용 비율 2%를 적용하고 비율은 2030년도에는 60%, 35년도에는 20%, 2050년도에는 70% 등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미국은 오는 2050년까지 항공 연료 수요
수요 100%를 SAF로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100%로 대체한다는 거 살짝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연료도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100, 근데 이런 100%를 SAF로 대체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SAF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F 시장은 21년에는 이제 9,900억 원 정도였지만은 2025년이 되게 되면은 13조 원에 대한 시장, 2025년에는 18조에 달하는 시장이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관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SAF가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에는 많은 나라에서 의무화를 할 예정이고 대한민국도 현재 실증 사업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사업 아이템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대감들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면 이제 이런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제품 생산까지 하는 제시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수혜를 받기는 힘들고 좀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겠죠. 그런 제이시케미칼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한 번 이제 반등이 나왔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SAF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던 건데 그 뒤로부터 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차트 자체로만 보면은 딱히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 캔들들도 이제 뭐 눌리면서 지속되고 이평선들 밑에 위치해져 있고 그 상황에서 20평선과 60평선 데드크로스가 났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 보면은 추세선 60평선이 하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 그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중장기 추세도 하방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는 뭐 희망사항으로 보자면 그래도 저점이 뭐 6,450원 부근 조금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차트적으로서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딱히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요. 그래도 이제 제이시케미칼은 현재 주가 상이 좋지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제시케미칼의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조금 뭐 심란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는 어떤 상황에 대한 호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이슈나 주가의 변동상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니까 제이시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